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결국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기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죠. 이 회사가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배경,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평균 1.2% 인하를 한다라고 하고요. 4월 11일 개시 계약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뭐 시스템 정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싸웠습니다. 정부랑 실손 보험료 때문에도 싸우고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도 싸웠어요. 자, 자동차 보험 쪽을 보면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적자였죠. 거기에다가 정비요금 인상, 원가 상승 이런 것들을 계속 부담을 주니까 누적된 적자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번에 흑자 기조로 전환됐으니까 보험료 내리라고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야, 지금 이런 코로나19 특수 때문에 잠깐 손해율이 떨어진 거니까 우리는 내릴 수 없다. 동결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금융당국의 지속적 압박을 통해서 보험료 인하되고 삼성화재가 시작했다라면 다른 보험사 당연히 곧 동참한다라는 이런 이제 역량으로 간다라는 거죠. 일단 보시자고요. 최근에 물가 엄청 올랐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미국 정부의 이제 패드에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원유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뭐 전쟁 이런 것도 발발하죠.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쪽 사태들도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 환경이 굉장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 대한민국도 지금 물가 엄청 올랐고 최근 기사들 보면은 뭐 식료품들 몰래 가격 올렸고 뭐 여기에다가 뭐 일부 회사들은 뭐 담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물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금리 인상하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부채죠. 신용을 활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가는 거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 엄청난 또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 상황 결국 소비자들의 민심 그리고 정부의 압박 이런 것들이 결국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일단 실손 보험료 올렸잖아요. 이것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균 16%에 맞췄는데 이게 결국은 소비자분들한테 부담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 그 물가 오르니까 안 된다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인하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를 보자고요. 자동차 보험 상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장기 보험처럼요. 회사마다 여기서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한 상품에서 싸우려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의 역량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자동차 보험은요. 거기에다가 다시다시피 뭐 다이렉트 판매 채널 경쟁도 엄청나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자, 우리 손해율 얘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가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몇 프로면 BP다. 손익분기점 80% 정도 얘기를 하죠. 80% 밑으로 떨어지면 잘 괜찮은 거고 올라가면 손해다라고 했는데 일단 10년간 누적 적자가 9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나고 흑자 낸 거는 17년, 21년 두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보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인하할 수 없다 동결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손해율을 보니까 요 정도 지켰거든요. 80% 선을 지켰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부 압박 근거 있는 정부 압박 때문에 결국 요번에 인하를 단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요거 같아요. 손보사들이 최근 역대급 실적 자랑하고 뭐 성과급 잔치 같은 것들을 벌였죠. 이게 이제 여론 악화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 손해율 한번 잠깐 볼까요? 업계 이제 점유율이 제일 높은 삼성화재 DB손보를 보게 되면 2019년 한번 보겠습니다. 90% 넘었죠. 이 전에는요. 뭐 거의 100%까지 굉장히 높이 치솟은 적도 있습니다. 80%대로 떨어지고 중반대로 떨어지고 80% 전으로 딱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인하 방향으로 결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뭐 무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보험료 받은 거에 다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험료 인하에 대한 왜 그런 입장을 보험사가 취하느냐 하는데 실제 이제 누적 적자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보험료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정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알고 있으면 소비자분들하고 어떤 상담을 할 때 이것들도 좀 도움이 되죠. 결국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품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결국 신뢰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 신뢰를 얻어낼 때 다른 설계사와 내가 조금 높은 신뢰를 얻어낸다. 저는 이제 영업할 때 뭐 격이 다른 보험 설계사가 되자라는 이제 저 나름 슬로건을 갖고 영업을 했는데 똑같은 보험 설계사라도 남들보다 좀 더 인정을 받고 좀 더 뭐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이제 정보로 승부를 한다라면은 좀 더 소비자분한테 인정을 받고 이러한 인정이 결국은 설계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저번에 이제 기사 올렸잖아요. 이건 당연히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저는 지금 다 올리고 있고 개인적인 소견을 낼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횡단보도 차량 통행 관련해서 우리가 빨간불일 때 이제 사람이 없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서울지방경찰청이나 타지방 경찰청까지 확인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빨간불일 땐 일단 정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과거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 일단 요 부분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두 번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지나가도 된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그거 파파라치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벌금 6만 원이거든요.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틀린 얘기다. 그래서 저도 기사로 한번 전달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